무더위가 절정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더위 먹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겠고요. 전 내일 다시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을 제외하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편이죠. 건조한 시기에는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또 일단 불이 나면 삽시간의 주의로 번질 수 있으니까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듣다 보면 어떤 곳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이나 또 다른 상황 때문에 주변으로 번져서 더 큰 피해가 생겼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불이 옆 건물로 옮아 붙었다 또는 불이 옮겨 붙었다 같은 표현을 모두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올바른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보통 옮다라고 하면 병 같은 것이 전염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서 불이 옮는다는 잘못된 표현이고 불이 옮겨 붙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옮아 붙다가 맞습니다. 동사 옮다에는 병이 전염된다는 뜻 외에도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자리를 바꾸다 또는 불길이나 소문 같은 것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번져가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옮아 살기로 했다 또는 불길이 인근 산으로 옮지 않을까 걱정이다 같이 말이죠. 반면에 옮겨붙다에서 옮기다는 옮다의 사동사기 때문에 불이 옮겨붙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어제만큼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용인과 전남, 경상도 곳곳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수도권 지역 서울 32도, 고양과 하남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원도 정선과 대전, 광주도 34도, 영남 지역은 대구와 구미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열대야가 나타났던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고온 현상이 다소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 속초와 양양 26도, 강릉 30도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역시 강릉이 현재 24.1도로 열대야도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늦게 강원 남부산지와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 위치한 섬 지역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도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뉴스와 화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준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뉴스와 화제,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한 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도 오는 27일부터 중증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잇따라 국회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일방적으로 개최된 상임위에 대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주기를 앞두고 심정을 담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송구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침묵해온 고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심정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의 요청으로 어머니의 편지는 해병대 사령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늦은 결혼 이후 어렵게 출산한 아들이 가족에게 큰 행복을 안겨줬지만 아들이 숨진 후엔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아픔을 전했습니다. 슬픔의 나날들, 다음 달이면 아들의 일주기인데 아직 수사에 진전이 없어 염려되고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물속에 투입시키지 말아야 할 상황인데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아들이 해병대에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머니는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종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회복을 바란다며 과감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경북경찰청과 공수처, 군사법원에서 관련 수사와 재판과 함께 여전히 공방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 대해 아들의 연결식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7월 19일인 아들의 일주기 전에 희생의 원인,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라고 아이만 추모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철이 다가온다며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결정 직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소폭 둔화됐는데 연준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한 번만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상한 이후 7번 연속 동결입니다. 연 5.25%에서 5.5%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1.75%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금리 결정 발표 몇 시간 전 나온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소폭 둔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진전된 방향이긴 하지만 통화정책을 완화할 정도로 확신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월 때와 같은 2.1%로 전망하면서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높은 2.6%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예측표에선 올해 말 기준금리를 3월 전망대의 4.6%보다 높아진 5.1%로 예상했습니다. 한 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낮아진 물가 상승률에 환호했던 시장은 일부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2%대까지 낮아졌던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3%대로 올라섰습니다. 뉴욕 주식시장도 애플과 테슬라 등 기술주 급등의 영향으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장중 고점보다는 낮아졌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의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과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예측표처럼 강경 발언을 한 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추후 더 심각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이 논의됐는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싱크탱크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주시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과 같은 이상 도발에 나선 만큼 추후 더 심각한 도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캠벨 부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소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에서 북한이 무엇을 받을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유엔 안보리에서는 10개월 만에 다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회의 무산을 시도했지만 15개 이사국 중 12개 국가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회의 개최에 찬성했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 역시 북한이 무기 개발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더욱 부끄러운 것은 이를 눈감아주려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도 북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며칠 내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물체 등이 설치되자 푸틴 방북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랐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가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한 단계 더 격상될 전망입니다. 북한 재래식 무기의 러시아 수출과 러시아 탄도미사일 기술의 대북 이전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중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 북핵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우방국들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경우 러시아 정상의 북한 방문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서울의대에 이어 연세의대도 정부의 전공의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의사협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18일 하루 집단 휴진에도 동참하겠다는 의대 교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넉 달째 의료 공백을 버텨온 환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게릭병, 췌장암 환자 등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어제 서울대병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17일로 예고된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돌입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단체는 의료 공백을 참고 버텨왔지만 결과는 교수들의 휴진 예고였다며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휴진 선언이 확산하는 분위기를 우려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의대는 오는 27일부터 중증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서울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 연계된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 중입니다. 수도권 빅5 병원 중 4곳에 무기한 휴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는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의교협이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당일 휴진율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개원이부터 상급 종합병원에 이르는 전체 의료기관의 중단 가능성에 환자와 의료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우라늄, 크롬을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과 전력 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아시아 두 번째 국빈 방문국 카자흐스탄. 양국 정상의 최대 의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우라늄을 비롯해 크롬과 리튬 등 광물 100여 종을 생산하는 자원 부국입니다. 전력산업 협력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발전소의 65%가 구소련 시기 건설됐습니다. 2030년까지 전력망 신규 건설과 현대화에 40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 기업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모두 35건에 이릅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등 국제사회 공조에 계속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해 광물과 인적 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원 구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과방위에 이어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었고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상임위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어제는 법사위였습니다. 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을 위해 거치는 숙려기간 20일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가져갈 방침입니다. 여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할 거라고 경고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는 용산 말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기간을 75일로 대폭 줄이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개최된 상임위에는 불참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독주에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며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 정신이 팔려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임위 보이콧과 제2요구 건의 외에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을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재정세제 개편 특위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처럼 당내 특위들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겨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와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을 포함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추가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북 사례금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했던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이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기소로 검찰이 야당 탄압과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검찰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쌍방울 측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 매수 혐의로 고발하고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법치 유린을 멈추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본격화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거라는 얘기가 있지만 허망한 기대라며 집권 뒤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거라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근심거리이던 이 대표가 이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진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3개 확인됐습니다. 2024년 1분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이후 용량이 줄어 단위 가격이 인상된 제품은 33개로 나타났습니다. 용량은 5.3%에서 최대 27.3%까지 감소했고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 생활용품 1개였습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3톤급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실종자 2명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약 18km 해상에서 33톤급 근해 장어 통발 선박이 전복돼 선박에 타고 있던 9명 가운데 한국인 2명과 외국인 4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전라북도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진도 5의 흔들림이 감지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 신고는 10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담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행해 대한민국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포르테와 포르쉐 카이엔 등 6개 자동차 회사의 17개 차종 3만 6천여 대가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르쉐 코리아, 르노 코리아 자동차, 한국 토요타 자동차, 한국 GM, 현대자동차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7개 차종 3만 6,897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등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080-357-2500을 통해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에 거부해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 단독은 지난달 22일 서울 출입국 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러시아인 A씨가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육군은 오늘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적의 소형 무인기 침투 대비 통합 방공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육군의 항공전력이 적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고 적 무인기 추락 때 잔해를 수거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더 확대됐다고요? 네, 폭염특보가 더 확대돼 지금은 경기도 용인과 광주, 전남 내륙, 대구와 울산 등 경상도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가 35도, 강릉과 대전, 광주가 34, 서울도 32도까지 올라가 평년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아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로 웃돌겠습니다. 이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로 습도가 10% 높아질 때마다 체감온도는 1도 정도 올라갑니다.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년보다 더운 날씨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네, 일단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강한 햇볕에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강원 남부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뉴스와 화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어제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4.8 규모 지진,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올해 최대 규모 지진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잠시 후 김세현 KBS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제 야권 단독으로 첫 법사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이슈 포함한 정치 현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만나봅니다. 판다 푸바오 소식 문화 이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시사는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시고요. 저희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